자, 우리가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치를 기출문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6월 거를 3년치를 준비했는데 아마 선생님이 이제 5년치 정도의 사회 문제를 같이 좀 풀다 보면 사회 그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모평 문제 수준이나 아니면 방향은 어떤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풀이가 전부 다 끝나면 유튜브에서 아마 고2, 고3에서 통합사회하고 연계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안 배운 거를 제가 풀 수는 없습니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고2, 고3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향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을 핵심 문제 좀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1 수준의 모평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응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빠르게 좀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여러분들하고 얼마 전에 수업을 했죠. 열섬 현상입니다.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좀 해줬죠. 토론도 했었고, 자,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과도한 인구 밀집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도심 지역에서 기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마치 도심이 비닐하우스처럼 온실효과 안에 갇힌 것처럼 열대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원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주거시설 부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설 부족과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건? 자, 주택을 많이 지으면 당연히 기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공건축물로 인해서. 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죠. 자, 근데 승용차 요일제 시행은 이 결과로 이게 되기에는 어렵다. 물론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인구 밀집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해결 방안에서 우리가 옳지 않은 부분이다. 역시나 주거시설의 부족을 뭐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옥상 공원 조성, 이것도 맞지 않다. 3번, 건물의 밀집도가 증가된다. 고층 건물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옥상 공원 증가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밀집도 증가인데 인공포장의 확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요 오답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답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자, 역시나 이것도 그러면 바로 틀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에만 접근해도 11번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다. 근데 열섬 현상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여러분들하고 얼마 전에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부족한 것이 많더라. 아무래도 자유학년제를 하고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급격하게 빠르게 배웠겠죠. 자, 거기에서 오는 좀 부족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채워가면 됩니다. 자, 12번에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어떤 행복의 기준이 있을까요? 자,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70년대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자,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행복을 느꼈답니다. 1970년에. 근데 그러나 나옵니다. 현재에는 경제적 가치보다 풍요, 요새 여가가 중요하죠. 이런 것에 느끼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볼까요? 마실 물이 부족한 사막입니다. 자, 얼마 전에 많이 배웠죠? 그거 뭐 배웠습니까? 건조기후, 사막기후와 스텝기후 지역 배웠습니다. 자, 물을 얻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자연환경이네요. 이거는 자연환경. 자, 여기서 행복을 느낀답니다. 자, 햇빛을 쬐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자, 볼까요? 자, 가는 경제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틀렸다니. 될 수 있죠. 하지만 현재에는 그거보다 더 풍요롭게 만든 의미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시대에 따라 행복의 뭡니까? 기준은 다르다. 자, 여기는 될 수
있겠죠. 자, 왜? 가번에 1970년대엔 이랬는데 현재로 오니까 달라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거죠, 이거. 자, 나번입니다. 우리 나번으로 가면, 자, 나는 도덕적 실천 자연인데요. 이건 거주 공간, 자연. 틀렸다고 봅니다. 자, 틀렸습니다. 자연 환경이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데 없다고 본다. 틀렸죠. 자, 가는 나와 달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달리. 가는 나와 달리라 그랬으니까 행복의 기준을 공간에다 둔다. 공간 아니죠. 자, 달리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야 돼요. 나와는 달리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자, 우리 1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제가 아마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지역의 공통점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대하천을 끼고 있어요. 뭐가 두렵다 그랬죠? 홍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 있다 그랬죠? 건조 지역에 많이 4개의 지역이 분포하는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대 문명의 발상지 맞습니다. 4대 문명. 자, 그 다음에 비옥한 충적평야가 분포한다. 대하천 주변에 충적평야 맞습니다. 습도가 높아 X 틀렸네요. 자, 대부분이 스텝기후 지역이나 건조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 X. 벼농사 발달 황허강은 일부 벼농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아닙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 1번 선택해주면 되겠다. 자, 우리 4번입니다. 자, 우리 14번으로 넘어갑니다. 14번이 어렵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3점인가 봅니다. 자, 한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프리덤 하우스에는 어떻게 됐냐? 세계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언론 자유지수를 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랬더니 헌법과 법률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가? 보호해 주는가?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맨 끝에 부정적 응답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점수가 높으면 부정적이다. 자, 0에서 30점까지는 언론 자유국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60점까지는 어디야? 부분적 언론 자유국. 나머지는 비자유국.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2015년 각국. 자, 2015년 가볼까요? 각국에서. 자, 볼까요? 언론 자유국이다. 각국인데요. 언론 자유국 아니네요. 자, 틀렸습니다. 34입니다. 자, 각국은 을국보다 언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국 여기거든요. 점수 때 보세요. 어떻습니까? 각국이 더 낫죠. 자유로운 거죠. 틀렸습니다. 자, 각국과 을국 모두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 자, 확대되고 있습니까? 자, 봐봐요. 자,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 좋습니다.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도 높아지고 여기도 높아지니까 이거는 확대 맞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오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틀렸죠 이거는. 자, 정답이 아닙니다. 자, 4번 언론 매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지수는 낮아질 것이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방금 여기서부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수록 지수는 낮아지겠죠. 자, 5번 이것도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15 대비 2015년에 각국이 을국보다 낫다라 그랬는데 각국은 4가 증가합니다. 여기는 2가 증가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지금 46분의 48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30분의 34가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더라도 실제로 지수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각국하고 을국 중에 각국의 변화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가 더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내려갑니다. 여기도 지난 시간에 배웠네요.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자, 중국이나 얼마 전에 엄청나게 심했죠. 건조기후지역에서 황사죠. 황사. 얼마 전에 800에서 900까지 올라간 걸 여러분이 눈으로 느꼈을 겁니다. 느꼈을 것입니다. 자, 황사 적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우리가 그랬죠.
여러분들 온실가스 증가하면은 바로 튀어나올 것이다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24명이면 24명 모두 다 한결같이 뭡니까? 지구 온난화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사막화. 자, 풀어볼까요? 대기오염 물질이 안개와 결합. 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산성비죠. 이런 것들. 자,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오존층 파괴. 자, 산성을 띤 물, 이것도 산성비겠네요. 산성비. 자, 요런 것들은 산성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기 오염,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밑에 볼까요? 자,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으로 그리고 요런 것들은 스모그. 요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 그리고 우리 스모그는 어디입니까?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으로 바닷물이 붉게 되고 있다. 이 적조 현상 나옵니다. 적조 현상. 자, 마지막. 자, 가뭄 및 과도한 방목과 경작으로. 자, 여기는 그래서 이게 사막화 현상인데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스텝 기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5번입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보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끊어서 하고 5문제씩 아마 이렇게 핵심 기출 문제를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5문제 풀어봤는데 아마도 모두 다 아마 1등급에 도달할 수 있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사회 열심히 교과서랑 저랑 같이 수업하면 사회 1등급은 충분합니다. 작년 선배들도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발돋움해 가면 충분히 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